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긴 연휴가 있죠.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고요. 그래서 시황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바이앤홀드와 어떠한 차이가 났을까 하는 것을 실전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부터 보면은요, 어제는 장이 하루 종일 내려서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스몰 캡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밸류 라지 캡이 좀 덜 빠지는, 그래서 역시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뉴스부터 보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AI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급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출판, 금융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시장은 지금 AI 수익성에 대해 다시금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종목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두 가지 키워드는요, AI 거품론과 비용 부담입니다. 엠블라비는 분기 실적 발표 후 무려 2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 상승이 발목을 잡으며 주가가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AI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물 경기입니다. 경기 선행지표로 불리는 운송지수가 4% 하락했습니다. 특히 CH 로빈슨과 랜드스타 같은 대표 물류기업들이 각각 약 15%씩 급락을 했는데요. AI 혼란이 이제 기술 섹터를 넘어서 시장 전반의 경기도나 공포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올인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부채가 270억 달러나 증가한 상황에서도 알짜 자산인 T모바일과 엔비디아 지분까지 매각하면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고스란히 오픈 AI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투자 총액만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AI 수익성을 의심할 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승부수를 띄운 손정희 의장입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권의 지각 변동 소식입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형 M&A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빈이 영국의 슈로더를 135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딜은 단순한 합병이 아닙니다.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패시브 공룡들에 맞서기 위해서 액티브 운용사들의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2세기 역사를 자랑하던 영국의 금융명가 슈로더가 독립경영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변화하는 금융 트렌드 속에서 전통 광장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거시경제 지표로 돌아가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주택시장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1월 주택매매 건수가 전일 대비해서 8.4%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6%대를 상회하고 있어서 매수 심리가 많이 실종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고소득 사무직들의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집을 사려는 계층조차도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하는 지표입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감은 사회적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초부유층 사이에 하이테크 보안이 새로운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럭셔리 주택 매물의 45%가 보안과 프라이버시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데, 단순히 CCTV를 다는 수준이 아니라요. 패닝룸, 무장 경호 공간, 심지어 드론 공격을 막는 드론 방어 시스템과 생체 인식 기술이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인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안전이 가장 비싼 상품이 되어버린 쓸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들을 점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이죠.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옵니다. 앞서 보신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연준의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기업 실적도 있습니다. 모더나, 엔브리지, 그다음 넷웨스트그룹, TC에너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와 에너지, 금융섹터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금요일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때 발표나는 이 개인 투심하고 기관 투심 바라보고 있는데요. 개인 투심은 현재 블리시가 많이 줄어서 38.5% 가르치고 있고요. 베어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38%까지 올라와서 평균이 히스토리가 에버리지는 블리시가 37.5%입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치에 와 있고 베어리시는 평균치 31%다 훨씬 많은 38%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장이 꺾이는 쪽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관 투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4개월 만에 처음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고간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캐시 포지션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등을 될지 아니면 좀 더 빠질지, 역대적으로 보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이게 거의 포트의 하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최근에 나오는 이 AI 좀 우려가 많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연초서부터 10개 종목을 n분의 1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수는 현재 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잘하고 있는데요. 종목들을 보면은 버티볼딩스가 39.56% 나오고 있고요. 코어웨이브가 29.45%, 그 다음에 TSMC가 17%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이내로 5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사운드하운드가 27.5% 빠지고 있고요. 아마존이 13.72%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분의 1 포트이기 때문에 현재 2% 정도 플러스가 난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믿는 종목에 더 많이 실어야지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많이 오를 수 있다 하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만약 이거를 연초가 아니라 한 지난 11월 초로 돌아가면 그때 M7 종목들이 전부 이제 꼭지를 치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약 투자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고 뒤로 복귀를 해봤더니 지수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해서 하나도 오른 게 없지만, 저희 이 10개 포트를 n분의 1로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하면은 지금 포트는 1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진짜로 11월 달서부터는 많이 빠져 내려온 형국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ETF 가지고 있었던 게 훨씬 낫다. 뭐 수익은 안 났지만 손실 12%는 안 났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안전마진 전략을 이 종목에다가 실행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마진 전략 쓴다고 치면 개별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개별 종목 보시면 TSMC가 22% 가장 많이 올랐고요. 구글이 9.96% 올랐고 메타 0.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마이너스 보였고, 11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코어웨이브가 26%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2%, 아마존 18.27%,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10%, 테슬라가 8%, 엔비디아가 7%, 애플이 3%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개별 종목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은 와, 종목 단으로 진짜 많이 빠졌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개별 종목에다가 안전마진 전략을 쓸 거다. 근데 안전마진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계획된 평균 단가 낮추기 전략의 원리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5% 빠져서 원전이 되려고 그러면 5%가 오르면 됩니다. 근데 10% 빠졌을 때는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11%가 올라줘야만 본전이 되죠. 그러면 20%가 빠졌다. 그럼 20% 오르면은 본전 될까요? 아닙니다. 20% 빠졌을 때는 25%가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10% 빠졌을 때 11% 오르는 것보다 20% 빠져서 25%까지 오르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25%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물타기를 하는 거죠. 20%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로 평가 손실은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돈을 더 투여했으니까요. 그리고 10%는 똔똔이 되려고 그러면 11%만 올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25% 오르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10% 물타기 하고 난 다음에 10% 정도만 오르면 똔똔이 된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저는 회사에는 블레스 전략이라고 해서 바이 로우 이븐 셀 스트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 신규 종목을 사십니다. 상승을 하면 그대로 바이 앤 홀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하락을 한다. 그러면 추가로 계획했던 대로 매수를 하시는 거죠. 더 하락을 한다. 계획했던 대로 더 매수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서 본전이 되면 일부 매도를 하시고요. 그게 또 상승을 하면 그대로 가지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Buy Low Even Sell Strategy라는 건데요. 굉장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단 아무 종목에나 막 쓰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용이 좋고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운용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굉장히 다양한 섭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2025년 한 해 엑셀 안전마진절 전략을 투여해서 테슬라를 운영을 했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2025년 1월 2일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했으면 지수는 17% 올라왔습니다. 근데 테슬라 종목 자체는 19%가 올랐습니다. 즉 379불 27센트 1월 2일 종가서부터 12월 31일 종가 449불 72센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19%가 났는데 안전마진 전략 빠지면 물타기하고 본전되면 팔고 물타기하고 본전되면 팔고 물타기하고 팔고 해서 10번 사고 1년 동안 5번 팔았더니 이것도 룰대로 한 겁니다. 주가 예측한 거 아닙니다. 전체 수익률이 85%가 났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마진 전략을 11월 1일부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버티볼딩스, 코보이브, 테슬라, 구글, 메타, 사운드하운드, 아마존 이렇게 저희가 1월 초에 10종목 실은 거를 11월 초로 가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주식들의 모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을 했더니 지수는 거의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은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11월 초보다 지금 현재 10% 하락돼 있다. 그런데 두 번 사고 한 번 팔고 또 사고 팔고 해서 세 번 팔고 세 번 사고 두 번 팔았더니 1%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아, 그냥 바이앤홀드보다 이게 훨씬 낫네 볼 수 있겠고요. TSMC입니다. 요거는 한 번 출렁해서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쭉 올라와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종목 단으로는 21%가 오르지만 엑스텐 전략으로는 27%가 났다. 그래서 6%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더 잘했네 나오고요. 브로드컴입니다. 요것도 세 번 사고 두 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9%입니다. 근데 플러스 2% 전환이 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훨씬 좋았고요. 버티볼딩스입니다. 버티볼딩스는 지금 4번 사고 3번 팔았습니다. 그래서 쭉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걸 그대로 향유를 해서 종목은 24%가 올랐지만 블레스 수익률은 45%. 그래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이 훨씬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이브입니다. 코오이브 진짜 많이 빠졌었죠.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타기하고 6번 사고 1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24%가 아직도 하락되어 있는데 11월에 비해서 안전마진 전략을 썼으면 마이너스 3%다. 그래서 거의 본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11%가 하락을 했는데 안전마진 전략을 썼더니 마이너스 1% 거의 본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도 보면은 이거는 한 번도 10% 이상 빠져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이앤홀드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크게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를 안 했고요. 그대로 바이앤홀드를 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로 물타기하고 팔고 하는 걸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하운드, 이게 문제의 종목입니다. 사실은 중간에 좀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려 56%나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9% 안전마진 잡으면 이제 물타기를 4번 했기 때문에 49% 있지만은 지금 한 번도 본전 매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커줘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는데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보면 3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했던 게 좀 본전에 털렸고, 그래서 보면 종목은 21%가 빠져 있는데 이거는 블레스 전략은 마이너스 9%가 빠져 있다.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이 훨씬 잘했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바이앤홀드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12%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분의 1로 분산해서 만약 5,000불씩 샀다 그러면 5만 불 포트폴리오에 12%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마진을 쭉 다 돌려봤죠. 그랬더니 종목 수익률은 엔비디아는 10% 플러스 1%,
TSMC는 종목 순위 21%, 엑스텐 전략은 27%. 그래서 더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코어웨이브가 24%가 빠져 있는데 엑스텐 전략은 마이너스 3%였다. 그다음에 사운드하운드가 제일 안 좋았죠. 56% 빠졌는데 46%. 그러니까 거의 이건 물타기만 하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보면요, 물타기가 됐고 뭐 본전에 털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 금액은 뭐 4,000불, 4,000불, 5,000불 뭐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코어웨이브가 19,000불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운드하운드가 19,000불 또 실려 있고 2만 불 가까이 실려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9,000불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난 종목들 보면은 다 아직까지 물타기가 많이 돼 있구나, 아직 본전에 털리질 못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은 83,500불이죠. 현재 투자가 돼 있고요. 종목에 총 자산은 76,593불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7,000불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다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8.28%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는 아까 보셨던 12%보다는 좀 낮다 볼 수 있고, 매수는 30번이 이루어졌고 매도가 12번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한 3개월 반 동안 30번의 매수와 12번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적으로는 그냥 바이앤홀드한 것보다는 한 4% 정도 아웃퍼폼을 했고 ETF보다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게 많이 빠지는 종목은 물타기가 들어가니까 자금 투여가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룰은 저희는 4번까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블락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 그러니까 2만 불이 들어간 거죠, 총.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그래도 한번 본전에 팔렸기 때문에 지금 손실률이 얼마 안 났지만, 여기 보시면 사운드하운드는 한 번도 본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토막이 넘게 나온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손실 난 거는 거의 사운드하운드 한 종목에서 손실 난 것이 전부구나, 이 계좌에. 다른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약간 플러스를 보이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목 분산에 있어서 믿는 종목에 많이 투자가 돼 있어야지 수익이 크게 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믿는 종목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여파가 큰 거죠. 엑스텐 전략도 완벽한 전략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상승 모멘텀을 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만약 본전이 된다 그러면 한 9,000불 정도 여기서부터 플러스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3, 4,000불이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굉장히 높은 효용성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전마진 전략은요, 제가 4989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거다. 즉 평단을 낮추게 되면 뭐가 되느냐,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져 내려올 때 평단을 싸게 사지만 또 물타기가 많이 되게 되면은 투여되는 자금도 많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굉장히 효용성 있게 수익률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10종목을 가지면 어떤 걸 더 많이 실어야지, 어떤 걸 더 적게 실어야지 하고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을 쓰시게 되면 저절로 이 투여가 많이 되는 종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여가 되는 종목이 나오고,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포트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코어웨이브하고 사운드하운드가 많이 올라줘야 되는구나 하는 포트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들이, 저희가 사실은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물타기 하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는 불타기 전략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주식을 두 개로 쪼개는 전략으로도 바뀔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더하게 되면 훨씬 더 효용성 있는 운용이 된다 하는 게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발걸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긴 연휴,
설 연휴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설 연휴 되시고요. 한번 설 기간에도 미국장은 열리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 정도 빼고는 되도록이면 방송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방송은 이제 기획을 아주 탄탄하게 해서 제가 설 돌아와서부터 좀 이제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 줌 패스워드하고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포워딩을 해드리고 줌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가 되신다 그러면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줌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하고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찍으시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시도록 좀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은 아마 좀 제 방송을 쭉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 많이 오르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